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프린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예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죠. 기존 자동차에다가 전기 모터를 추가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운행 중에 버려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우리 자동차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될 때가 언제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예요. 제동을 할 때인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속도가 줄고, 속도가 줄면은 운동 에너지가 다 브레이크의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운동 에너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전기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해서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열등은 요새는 많이 쓰지 않죠, 그죠? 얘네들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다. 그래서 요새는 형광등이나 LED 등, 형광등도 잘 안 쓰죠, 이제, 그죠? LED 등. LED는 한참 켜놔도 만져봤을 때 뭐 뜨겁거나 약간 미지근한 정도? 뜨겁지 않아요. 그 얘기는 열 에너지로 벌어지는 것이 적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효율이 높다. 자, 에너지 자급주택. 에너지 자급주택은 포인트가 뭐가 잘 돼요? 단열이 잘 되고, 그죠? 그리고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거. 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당연히 1등급일수록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1등급 제품을 되도록 써야겠다. 자, 그 다음에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쓰지 않아도 전자제품을 콘센트에 꼽아 놓는 것만으로도 아주 적지만 소량의 전기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한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그냥 한번 교과서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77쪽에부터 전기에너지의 생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기 유도,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화학적인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은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적인 방법은 오늘 배울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전기의 대부분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유도 전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직선 도선에, 그죠? 직선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전류 I라고 하죠, 그죠? 이게 왜 I냐면은 전류가 사실은 영어로 current of charge 또는 뭐 current라고 하는데, current라고 하면 이제 C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왜 I를 쓰느냐? I는 이제 intensity of current에서 전류의 세기, intensity가 세기를 의미하니까 I를 씁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여기다 이제 이 면에다가 철가루를 뿌리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철가루들이 동심원이니까 이제 중심이 같은 원이란 얘기죠, 그죠? 동심원 형태로 배열을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나침반을 놓으면은 나침반이 규칙적으로 어느 한 방향을 향하더라. 그 방향을 보니까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를 향하게 하면 나머지 감싸지는 4개의 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더라. 근데 이제 자기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장 본 사람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철가루를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철가루가 만드는 선, 이런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자기력선도 눈에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자기장의 색이 또는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가상의 선인데, 철가루의 배열을 보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어쨌든 이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제 오른손 법칙이 있어요. 오른손 법칙, 즉 전류가 뭘 만들어? 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열이 나죠? 이거 우리가 열작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장을 만드는 걸 자기작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은 웨렌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처음에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세미나에서 자기가 발견한 걸 발표하고, 그 세미나에 우연히 앙페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그 세미나를 듣고 바로 논문 짤막한 5, 6페이지의 짤막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유명한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앙페르는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암페어예요. 우리가 전류의 단위가 뭐야? 암페어지? 그러니까 암페어, 앙페르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류가 만드는 자기력선을 오른손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이거를 선을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감았다. 이걸 코일이라고 하거든요.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코일.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연결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감싸지는 4개의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감싸집니다.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이 방향을 향하지, 그지? 그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그지? 다른 색깔로. 잘못했네. 무슨 색깔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시가 안 나요. 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됩니다. 즉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렸을 때 만드는 자기력선 모양을 보니까 뭐랑 똑같더라? 그렇지.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과 똑같더라. 보시면 여기가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여기 이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이 이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코일이 만드는 자기력선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코일이 이렇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똑같아, 동일해. 그럼 얘도 이제 코일도 뭐라고 볼 수 있어? 자석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자석.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관련된 부분을. 다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자기장 또는 자기력선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가서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어디 있냐? 자, 보세요. 이 전작의 유도 현상이 뭐냐면요. 이 그림을 볼게요.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감아놔요. 이게 코일입니다. 그리고 코일이 여기 뭐가 잘 안 보이는데 검유계라고 해요. 갈바노미터.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 회로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류계와 좀 달라요. 전류계와 다르게 우리 전류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바늘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0이야. 그래서 이제 전류를 연결하면은 바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마큼의 전류가 흐르느냐를 표현해 주는 거라면 검유계는 비슷한데 얘는 0점이 가운데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바늘이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유계는 전류의 세기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전류의 방향까지도, 그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바늘이 한 번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바늘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자석을 가만히 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석을 집어넣으면 검유계 바늘이 움직여요. 거꾸로 자석을 빼내면 역시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더라. 전류가 흘렀네. 이때 흐르는 전류는 특별히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흐르는 전류다 해서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자,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코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 놓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전구의 불이 켜졌죠? 펜에도 전구의 불은 켜졌습니다. 자, 요거를 점유계를 달아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들어갈 때 그죠? 바늘이 마이너스 쪽을 향했죠, 그죠? 이번에는 바늘이 플러스 쪽을 향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렇게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렀지, 그지? 맞죠? 자, 이번에는 자석에 그걸 바꿔볼게요. 바꿔서 가까이 가져가면 이번에는 플러스 쪽을 향했네, 그지? 모아질 때는 마이너스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게 된다. 자, 내친 김에 좀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2번 감았고 하나 밑에 거는 4번 감았죠, 그죠? 자, 이번에는 N극을 2번 감은 쪽에 넣어봐요. 다시. 자, 이번에는 4번 감은 쪽에 넣어봐요. 자,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확실히 4번 감은 쪽에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합시다. 전류계의 눈금이 어때요? 네,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전류가 안 흐른다 하면 안 됩니다.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통에다가 코일을 감쌉니다. 3번 감았어요. 자, 그리고 자석을 넣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석을 코일과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느냐? 이건 간단해요. 그냥 자연은 변화를 어떻게 한다? 싫어한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N극이 싫은 게 아니라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오지마 해야 돼요. 오지마. 오지마 하면 어떻게 해? 밀어내야겠지, 그지?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이제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여기를 N극, S극을 만들어서 밀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N극이 다가오지 않고 멀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석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다 이거야. 자, 이번엔 자연 또 이제 멀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N극이 싫은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게 싫은 거야.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돼? 이번에는 오지마가 아니라 가지마 해야 되죠. 그죠? 가지마 해야 되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인력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니까 이쪽을 S극, 이쪽을 N극을 만들어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아까랑 반대로 흘러야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데 유도전류의 방향은 오지마와 가지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프린트를 보면 자, 유도전류 실험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실험을 했어요. 자석의 코일 안으로 넣을 때와 뺄 때, 그죠? 아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반대이다. 또 밑에 자석의 극을 바꾸면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까이 할 건데 밑에다 그려볼까요? 자,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감는 방향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한번 다시 같이 볼게요. 감는 방향. S극, N극. 똑같이 S극, N극. 이번에는 극을 바꾸어 이제 다 가까이 오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두 경우 모두 다 오지마 해야 되죠. 오지마 해야 되니까 여기 S극 만들고 여기 N극 만들어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서 이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죠? 그럼 검육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N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다가올 때 어떻게 돼?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일의 감는 방향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한번 또 봅시다. 자, 이번에도 S극이 다가오니까, 오지마 해야 되고, S극을 막아야 되니까 밀어내야 되지? 그 이쪽을 N극, S극 만들어야 돼.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쭉 따라가면 검유기의 전류가 아까랑은 반대지. 그지? 자, 다시 보세요. S극이 다가오는 두 가지 경우인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보니까 같아야겠지, 그지? 근데 감는 방향이 반대니까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이제 감는 방향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체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극을 바꿔서 다가올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자석을 정지시키면 유도전류가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죠, 그죠? 자, 봅시다.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유도전류 방향이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이번엔 자석을 이제 고정시키고 코일을 왔다 갔다 해봐요. 전류 흘러요? 네, 흐르죠, 그죠? 자, 이번에는 코일 있고 자석이 있는데 똑같이 좌우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때 코일과 자석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 간격의 변화가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를 빠를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 아까 가상 실험을 할 때 봤듯이 얘를 천천히 흐르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빨리 움직이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는 사실. 그냥 쉽게 속도가 빠르면 변화가 크잖아요. 변화가 크면 더 강하게 막아야겠지, 그지? 더 강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를 잠깐 볼게요. 자, 위에 보니까 유도 전류와 유도 기전력 이런 말이 나왔는데 유도 기전력이 뭔지 한번 볼게요. 유도 기전력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기전력하고 전압이라고 써있지, 그지? 여러분, 오메 법칙이라는 거 중학교 때 본 적 있어요. 오메 법칙. V는 IR,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R은 이제 저항의 세기죠, 그죠? 이런 식 본 적 있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흐르는 거겠죠. 그죠? 거꾸로 전류가 흘러야 전압이 걸리는 겁니까? 이건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냐라고 따져봤을 때 전압이 원인이 되는 거고 전류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크니까 결과도 어때? 큰 거잖아. 비례관계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걸려야 돼? 유도 전압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 유도 전압은 유도 기전력과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것은 대학 가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분 지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압이다. 그리고 유도 전압이 걸려야 유도 전류가 흐른다. 유도 전압이 크면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른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전력이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여기서 기는 동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은 전류를 얘기하고요. 력은 이제 힘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전류의 동기가 되는 힘, 기전력이에요. 다시 전류의 전하의 흐름이지, 그래? 전류의 동기가 되는 힘, 유도 전압이지 뭐, 전압입니다. 영어로도 electromotive force예요. 그죠? 모티브가 뭐야? 동기잖아. 우리가 이 글의 모티브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 글을 쓴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이제 유도 기전력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유도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의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유도 법칙. 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유명한 과학자인데, 선생님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맷 데이먼 나오고 로빈 윌리엄스 나온 이제 굿윌 헌팅.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 알바를 하는 학생이 굉장히 이제 천재야. 배운 것도 한데. 근데 우연히 이제 복도에 수학 교수가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내놓은 그 문제를 복도 이제 게시판에 걸어놓은 문제를 한 번에 풀어버립니다. 청소하다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천재인 학생인데, 걔가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거기 나오는 그 청소 알바를 하는 그 천재 학생, 맷 데이먼이 연기한 그 학생이 바로 이제 패러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못 받았지, 그지? 예전에 그냥 인쇄소의 그 아들, 연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주다가 그 인쇄되는 여러 가지 대학 논문들을 읽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천재인 거지, 그지? 그냥 뭐 인쇄할 때 슬쩍슬쩍 보면서 이제 다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떤 대학 교수의 눈에 띄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교로 일하게 되죠. 조교로 일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교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걸 발명도 하고. 이제 그 교수가 이제 그 조교를 이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쫓아내고 막 어쨌든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영국 과학자고요. 이제 중세 유럽 시대에 활동했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논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글 아니면 그림이에요. 글이 더 많지, 그지? 그 사람이 이 전자기도 법칙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 전자기도 법칙 하면은 굉장히 과학, 물리하는 사람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위에서 실험한 걸 정리한 거예요. 자,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고 했지, 그지?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소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코일에 생긴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에 역시 또 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자, 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요 케이스. 지금 몇 번 감았어요? 예, 3번 감았죠. 그죠? 3번 감았어요. 자, 근데 내가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똑같이 3번 감았어요. 그리고 자석은 이제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2개가. 그림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넓힌 거고. 바짝 붙여서 이제 3번씩 감고 똑같은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여기에 전압이 3V가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뭐 똑같은 상황이잖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몇 볼트 걸리는 거야? 3V가 걸린다고요. 자, 근데 불편하다. 뭐하러 이렇게 하냐? 차라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감아버리자. 그럼 뭐야? 위에 있는 코일과 아래 있는 코일이 연결된 거야. 6번 감았다는 얘기는,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3번 감은 거 3V, 밑에 있는 3번 감은 거 3V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몇 볼트가 걸리겠어요? 6V가 걸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초등학교 때 건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했어요. 자, 1.5V짜리 건전지를 2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1.5 하니까 몇 볼트가 되는 거야? 3V가 된다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마치 건전지에 직렬 연결된 것처럼 6V가 돼요. 자, 그러면 9번 감으면 뭐가 되겠어요? 9V 될 거예요. 12번 감으면 12V 될 거예요. 이렇게 감운수가 증가할수록 유도 기전력, 쉽게 얘기해서 유도 전압의 크기는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더 자, 유도 전압은 뭐에 비례한대요? 자기장이 뭐에 비례한다?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냥 유도 전압은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예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아까 코일이 있고 이제 자석을 이제 넣다 이제 가까이 했을 때, 이 다가가는 가까이 할 때의 속도가 크면 어떻게 돼? 유도 전압이 크다고 했지, 그지? 그죠? 이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지. 그죠? 봐봐.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자기장 측정기를 놓고 디텍팅을 해요.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석이 천천히 다가올 때 요 측정 장비에서 자기장이 쓱 증가하겠지. 이 자석 때문에, 그지? 그리고 빨리 집어넣었을 때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랑 천천히 집어넣었을 때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랑 다를 거 아닙니까? 빨리 집어넣었을 때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클 거 아니야. 즉 빨리 집어넣으면 속도가 크면, 자석의 속도가 크면 어떻게 돼? 시간 변화율이 큰 거잖아. 그러면 유도 전압이 더 크게 걸리고, 유도 전압이 더 크게 걸리니까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됐죠? 또는 이제 센 자석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 아니라 네오디듐이라는 아주 강한 자석을 똑같은 실험으로 똑같은 속도로 이제 가까이 하면은 어때요? 네오디듐은 자기장이 더 세니까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크겠지. 측정 장비에 나타나는. 맞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 전압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가문수를 크게 한다. 가문수 n, 넘버죠. 유도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가문수를 크게 한다. 두 번째, 자석의 속도 또는 코일의 속도, 이런 상대적인 속도를 크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좀 더 센 자석을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답으로는 뭐 자석의 극을 바꾼다. N극에서 S극으로 바꾸면 유도 전압이 더 크게 걸린다. 요거는 틀린 말이죠, 그죠? 이런 거를 구분해낼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